자, 앞으로 가셔서 654페이지 계약의 해제와 해제를 봅니다. 제가 지금 법정 성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형성권이고 소급표에서 소멸합니다 라고 말하고 해제권의 종류에는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 이렇게 설명했는데 중간에 종류다 보니까 다 설명해 버렸어요. 자, 거의 뭐 해제와 합의 해제를 구별합니다. 합의 해제. 여기는 해제권하고 틀려요. 자, 합의 해제는 뭐냐면 각각 사이에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우리 갑한테 중도금도 줬어요. 계약금도 주고. 이런 게 있는데 갑이 이제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지만 이 집을 절대 팔지 말고 고이고이 찾아오 손손 물려주라. 이렇게 위헌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갑이 나한테 가서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물건을 절대 팔지 말고 찾아 손손 물려주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 갑한테 참 효자구나 이렇게 말하고 아무런 거절의 의사 뭐라 할까요?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령한 거예요.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하죠. 충분금 계약금 돌려주면서 우리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데 네 마음이 참 착하구나 하고 내가 충분금 계약금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합의해서 해제했다. 그래서 합의해줍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나 지연이자 이런 거 다 발생하지 않죠. 그게 합의 해제입니다. 너무 잘하셨죠? 근데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두 당사자에게 3자가 있으면 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문장을 보시면 자 1번에 1항을 보시면 됐고 1항은 2항에 보시면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3항을 보시면 합의 해제의 효력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고 해제에 관한 민법 543조 이하의 규정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질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인정해줬으니까 얘가 이 제기를 않거나 의견 제시를 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 거절을 하면 채무 불이익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한 그런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채무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처분을 할 수 없고 또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할 금전에 그 판단 날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지가 안 받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합의해줬으니까. 다만 이 경우에도 548조 1항에 대해 단서정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판례가 그런 겁니다. 붉은 고시를 보시면 묵시적인 합의 해제도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묵시적인 합의 해제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 고시 보시면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묵시적 합의 해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그러니까 결론은 갑도 아니고 을도 갑도 매매할 의사가 없고 을도 대금을 줄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때 묵시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도 가능하다. 그러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까지 이루어야지만이 묵시적 합의 해제를 본다. 싶습니다. 판례 2번을 보시면 묵시적 합의 해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 지금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 의사까지 있을 정도로 이루어진다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합의 해제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례 2번을 보시면 계약의 합의 해제에 있어서 민법제 나머지 54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3자의 권리를 하면 안 되죠.
자, 보시면 이제 해제와 취소가 나옵니다. 취소는 똑같습니다. 그 박스를 보시면 공통점 해제와 일방적 의사표시와 법률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둘 다 소멸합니다. 자, 계약의 특유한 용어이고요.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하는 게 취소입니다. 발생 원인은 법정의 조건에 의해 당사자의 계약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제한 능력이나 의사표시하자나 착오 등 의사표시 배웠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은 되고요. 효과는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취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원상 회복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형성권으로 10년이고 추인할수는 또 3년, 법률은 또 10년 이렇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해제는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10년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뒤에 나오겠지만 자, 해제를 하는 경우는 효과는 뭐냐?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의무잖아요. 이런 경우는 해제를 하면 전부 다 원상회복을 해야 돼요. 취소도 해야 돼요. 원상회복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취소도 무효가 되는 거 쌍수니까 줄 거 내가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것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부당이익이다 말하고 얘는 원상회복 말을 용어를 다르게 써요. 해제하고 취소는. 왜냐하면 원상회복 의무를 한다는 말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이익이나 상대방의 선이냐 악이냐를 불문하고 전부 이제까지 해서 전부 다 원상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요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은 선이 만약에 그 수익자가 선이면 현저랑 이익만 발휘되고 악이면 이자에 플러스 전부를 배상하거든요. 선악을 구별하지만 해제 같은 경우는 선악을 불문합니다. 전부 배상. 그래서 효과가 원상 회복이냐, 부당 이득이냐 이렇게 말이 틀리는 거예요. 용어가. 근데 뒤에 제가 써드릴 겁니다. 뭔가 이해되셨죠? 자, 차례는 의사표시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차례는 아직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와 효력을 발생을 저지시키는 단독행위다. 철회도 해제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하는 거고 철회는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약하면 뭐라고요? 7일 이내에 철회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지는 계속적 거래에 의해서 해지권을 행사하면 서구표가 있는 게 아니라 장래에 의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 계약에서 해지권을 행사하면 소급표가 있는 게 아니라 비소급표 쪽으로 소멸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실권 약관을 보시면 이 항을 보십시오. 실권 약관이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에 당연히 해제되는 내용이 계약 조항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해제 조건부 계약입니다. 자동 해제가 된다 이럽니다. 뭐 하셨죠? 어떤 채무를 불이행하면 자동으로 해제해버립니다. 이게 실권 약관입니다. 실권 약관은 불이행 약정을 한 거예요. 미리서. 그래서 채무를 불이행하면 즉시 그러면 해적권이 아니라 즉시 소멸해버려요. 즉시 소멸 또는 자동 소멸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약관을 정해놨어요. 우리 둘이.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즉시 소멸합니다. 아니면 자동 소멸되는 것이 실권 약관입니다. 나한테 하루에 10번씩 전해라. 약관을 써서 9번밖에 전화 안 하네? 자동 소멸되는 거예요. 자동 소멸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판례가 말하기를 누구 관련이 있을 건데, 자.
판례가 중도금을 1월 2일까지 지급기를 정했어요. 1월 1일까지 중도금을 주라 라고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1월 1일이 지나도 이 녀석이 뭐라고요? 안 주네? 자, 지급기일이 1월 15일로 1월 16일이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 자동 해제되어 버립니다. 그 말은 내가 약정한 거예요. 이날까지 해주라. 이게 10분날까지입니다. 그러면 자동 해제 돼버립니다. 뭐 아셨죠? 근데 똑같이 중도금이 아니고 상대금을 지급기일에 약정하세요. 똑같이 1월 30일까지 지급기일을 약정해라. 만약에 얘 1월 30일까지 내가 지급하지 않으면 얘를 해지한다 이렇게 약정한 거예요. 1월 30일까지 만약에 청구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계약서에 써놨어. 그랬을 때는 이게 자동 해제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는 자동 해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꼭 왜냐하면 동시행 항변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등기와 상대금 지급은 동시행 항변권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금을 1월 30일 날 지급하세요. 지급하자. 만약에 지급하지 않으면 나는 이 계약을 해지하렵니다. 라고 약정을 했는데 1월 30일을 지나도 이 녀석이 잔금을 안 주네요. 그러면 자동 해지 되냐? 안 된다. 이렇게 뜻입니다. 왜냐하면 잔대금과 등기소유는 동시에 관계이기 때문에 잔대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뭘 기억하셔야 돼요? 중도금의 기회를 안 줬다. 기회를 안 줬으면 자동 해제된다. 잔대금이 잔금 말인 거예요. 나머지 잔금과 나머지 이자, 조정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요 잔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을 했는데 안 줬다라고 약정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안 줬다. 바로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되셨죠? 그 말이지. 그래서 중도금은 자동해제, 잔대금은 자동해제 안 된다. 그래서 판례 1번,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매매계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이 항을 보시면 잔대금 지급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 등기 의무는 동시에 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행 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면 미대금비 지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은 아니다.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동시에 형별권이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는 중도금하고 잔금. 그게 실권 약관에 관한 판례 입장입니다. 되셨죠? 자, 됐고. 판례를 아는 것이 있나 보실까요? 659페이지를 보시면 659페이지 판례를 보십시오. 그 판례에 뭐라 했냐면 1항은 됐고요. 2항을 보시면 자,
이 판례 두 번째 판례 두 번째 줄 보시면 현실의 제공이죠. 현실의 제공을 의무를 할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얘를 이행지체에 빠지는데 만약에 등기서를 가지고 딱 들고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있죠. 쭉 두죠.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이전 등기 신청 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이행에 제공을 하고 잔대금 지급을 최고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서류 등은 자신의 집에 소지하고 있으므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뭐 말이었죠? 이행지체 빠진다. 거의 이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내가 서류를 딱 들고 가서 여보세요, 잔금 주세요. 이러면 만약에 장관님 동시에 한백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서류를 안 들고 간다 했잖아요. 1월 1일 날 아까 지금 그랬죠? 1월 지금 이행은 제공 계속돼야 되니까 1월 30일 날 갔더니 얘가 잔금을 준비 안 했네. 그러더니 2월 1일 날 갔더니 나는 등기 없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한테 내가 그런 거죠. 야, 잔금 줘. 그랬더니 우리 얼마 너 등기 소리 안 가져왔잖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 갑이 딱 웃으면서 야 임마 저기 법무사에 내가 다 준비해놨어. 요 정도 하면 제공했다 한다 이 말입니다. 꼭 현실적으로 내가 서류부터 들고 하면서 그 상담을 보여주면서 어시오 이렇게 말을 아직 안 하더라도 내가 법무사를 가자 법무사한테 그러면 그때는 잔금을 줘야 된다. 안 주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손해배상도 손해배상도 지연이자는 다 배상해야 됩니다. 그때는 동시에 형백권이 아니니까 뭐 아셨죠? 이게 한꺼번에 생각하면 뜻이긴 한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가방하고 우리 A라는 물건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 1월 30일 돼서 합이 쭉 왔다 이 말입니다. 월도 줘야 돼요. 얘는 등기소를 연결이라고 얘는 잔금을 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잔금을 준비 안 했다 했잖아요. 근데 얘가 와서 딱 가서 2월 1일 날 얘는 이제 뭘 준비하는 거예요? 등기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어른 얘한테 공시행학권을 인정하냐? 네,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인정해요. 근데 얘가 인정하는데 얘가 뭐라고 말하냐? 아 나는 등기소가 없어도 현실이 제고 이런 뜻이에요. 내가 들고지 않았더라도 뭐란다? 법무사한테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법무사에 가서 보통 법무사가 보면 다 서로 준비했다. 가자. 그때는 얘는 아직도 잔금을 준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행지체 빠지게 되고 지연비자가 발생을 되는 거죠. 그거 아셨죠? 자, 그다음 됐습니다. 이거 맞고 빠진 판례였고 자 660페이지 거기 3번 판례를 제가 안 하고 넘어갔대요. 가져왔죠. 3번 판례 보시면 나머지 1, 2 판례는 다 제가 읽어보시면 아세요. 설명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쌍무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나 그의 이행 거절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처리됐대요. 적법하게. 그냥 처리되면 안 되고 반드시 적법하게 처리돼야 돼요. 적법하게 처리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거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줄 수 없습니다. 뭐냐 하셨죠? 그러니까 적법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최고하고 만약에 최고해도 안 하면 그때 가서 해지하라 이 말입니다. 뭐냐 하셨죠? 최고하는 거 아니면 채무 불이행 계약을 해줬었다. 그 말 뜻은 적법하게 처리한 경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최고하고 아까 지금 최고 없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최고 없이 하는 건데 원점으로 적법하게 처리한 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최고하고 그래서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가지 않으면 그때 해제권을 행사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급하네.
그 다음에 거기 661번에 디귿번 했죠. 1번의 디귿번.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기획적사로 인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행불능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오늘 배웠던 이행불능에서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있죠? 그렇잖아요. 후발적 불능. 그래서 후발적 불능에서 매수인이 기획적사이니까 자, 이 수령 지체에 관해서 매수인이 기획적사에 있으면 대금 지급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이행불능을 지금 누가 퀴잭 사이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매수인이 잘못했잖아요. 지가 잘못하고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지권 행사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지가 퀴잭 사이에 잘못 고의 가시를 빠져가지고 내가 안 된다 해서 해지권 행사하면 된다 말이에요.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관계에 대해서는. 근데 이행불능에 관해서 채무자가 지가 잘못해서 자기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넘긴 판례는 다 했고, 저거는 판례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저기 판례도 다 했습니다. 자, 해제권 행사하시면 됩니다. 자, 해제권을 이제 직접 행사합니다. 자,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자, 상대방이 있는 강덕표입니다. 그 다음 이 항을 보시면 효력의 발생은 처리하지 못합니다. 끝났잖아요. 효력 발생 전에 처리하는 것이지 효력을 발생은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할 때 해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해야지 처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판례를 보시면 위의 판례 소재기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뒤 소송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해제권은 무슨권? 형성권으로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취하더라도 해제권은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소송을 취하더라도 해제권은 그냥 행사돼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자, 이 항을 보시면 해제 의사 표시는 단독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고 다만 상대방의 불이익이 되지 않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당연하죠. 됐습니다. 해제권의 불가분성. 불가분성 말이 좀 어려운데 사실 별 의미는 없는데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자 매도의 측 자, 해제권을, 자, 매도이치 이 가불명이 여러 명이 있고, 지금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해제권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해제권을 누구한테? A한테 해야 되냐, 이 말입니까? B한테 해야 됩니까? C한테 해야 됩니까? D한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몽땅 마당마당 모여놓고 전화해서, 야, 이 자식들아 모여라! 이렇게 모여서 놓고, 해제권 행사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해가 붙입니다. 마찬가지 얘한테도 마찬가지 가불병 모두한테 반대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 모두한테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그래서 전원으로부터 이라고 보시면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나 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해제 의사표시가 개별적으로 해진 경우에는 최종 의사표시가 도달로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예컨대 갑이 공동 매수인 일과병의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매수인이 잔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갑은 일과병 전원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의 해제 의사표시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의 불가분성 당사자 1인에 대한 해제권의 소멸은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의 소멸을 처리한다. 그 말은 얘가 해제권이 시효로 예를 들어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요거 해제권 행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소멸되어 버렸어. 그럼 얘들도 띵글 다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해제권이 소멸됐으니까 요 사 A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해제권이 행사해서 해제권을 지금 안 하구나. 해제권 행사하니까 나는 내가 준비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요 사람한테 거래 안녕을 위해서 해제권 행사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해제권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당사자인에 대한 해제권 소멸은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 소멸을 초래한다. 그 말은 협비을병 해제권도 소멸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당연히 거래 안정을 위해서 해제권 소멸됐으니까 A는 그냥 해제권 행사 안 하겠지 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변경이랑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제 복잡한 법률 관계를 보니까 거래 안정상 해제권을 소멸시킵니다. 자, 임의규정을 보시면 다 채권을 관해서 웬만하면 다 임의규정이에요. 뭐 그럴 것도 없어요. 판례를 보십시오. 판례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소유 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에 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실질상 각 공유 지분별로 별개의 매매 계약이 수행되었다 할 것이고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된 지분 분행을 원인으로 한 그 공유에 대한 매매 계약을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말은 자 각과 을과 병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공유를 갖고 있어요. 네. 정한테 지금 매매를 한 겁니다. 근데 얘가 뭐예요? 지금 개정을 안 돼요. 정이 지금 채무 불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뭐라고요? 얘한테 채무 불이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단독 1인이 또는 2인이 전부가 아니고 공유자 1인이 얘한테 해제권 행사를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공유 지분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해제권의 효과를 봅니다. 맞네. 자, 해제권 효과. 자, 해제권이 흐르면 문제가 발생하면 동글뱅이 1번 계약의 구소부터 해당된다. 당연하죠. 2번 문제는 원상회복 의무네요. 자,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손해가 변했으면 손해배상하는 거고, 자, 그러면 손해배상은 해제권과 병존하냐? 병존합니다. 해제권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어떻게 해제하면 내가 소급해서 소멸한다 했잖아요. 소급해서 소멸했을 때 어디까지 회복할 의무가 있냐 이런 뜻입니다. 회복의 의무가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2번, 3번이 결론 해제 효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 아래에 있는 판례를 보시면 붉은 글씨를 보시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네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상대방이 이제 해제권이 소멸됐잖아요. 해제권이 소멸됐으니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자더라도 해제권을 소멸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제 서구표 다 했단 말입니다. 지금 계약은 서구표로 실어되는 거고. 그래서 1항을 가로 1의 1항을 보시면 계약에 발생한 채권 채무는 해지로 인하여 모두 소급해 소멸한다. 한 말도 안 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해제 물권의 복귀,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갑과 을 사이에 자 1월 15일 날 중도금을 줬습니다. 중도금을 주니까 갑이 엄청 착한 놈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했었어요.
1월 10월 날 우리 갑한테 등검을 주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남겨줬습니다. 그러다 쭉쭉쭉 가다가 1월 30일이 되니까 이 녀석이 뭐예요 지금? 뭘 안 준 거예요? 잔금을 안 준 거예요. 잔금을 주었는데 잔금을 안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A조건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을은 잔금을 안 주니까 갑은 을한테 뭐예요? A조건을 행사합니다. 그랬을 때 요 해적권을 행사하면 요 등기는 뭐가 돼요? 이 등기는 무효가 됩니까? 아니면 유효가 됩니까? 유효? 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데 채권서 우리가 뭐라 했어요? 무효가 되는 것이. 왜요? 판례가 뭘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유인성을 따르기 때문에. 무인성과 유인성이 있죠? 그래서 원인이 이재권이 발생한 이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가 돼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유인성을 따르다 보니까 얘 등기는 뭐야 되고 등기 없이 없어도 소멸됩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너무 잘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한테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맞서 등기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얘 187조는 등기 없이 얘가 소멸되지만 맞서 청구는 해야 되겠죠? 예? 실제로 맞서 등기 청구. 자, 이 맞서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나 물권적 청구권이나 이 말입니다. 항상 물건은 어떻게 한다? 물권과 청구권은 항상 같이 갑니다. 물권 위에 있는 것은 물권 청구권이 다 있는 거예요. 물건이 없는데 물권 청구권이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물권과 물권 청구는 항상 투게더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있죠? 집합 건물에서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항상 누가 같이 합니다. 대지권하고 항상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아파트를 팔잖아요? 아파트 공유된 대지권도 당연히 대지 사유권 있죠? 당연히 같이 따라갑니다. 물권도 물권 청구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얘는 소유권 누가 했어야 되니까 무효됐으니 갑한테 있잖아요. 무인성을 따르면 을 건데 유인성을 따르다 보니까 아직 뭐예요? 갑이 있잖아요. 갑이 있으니까 얘는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뭔 뜻이 그래요? 유인성을 따르다 보면 그럽니다. 유인성을 따르다 보니까. 아셨죠? 자, 물권적 청구권 한 번만 더 복사해보고요. 자, 갑하고 을하고 우리 갑이 사기 강박을 하거나, 자, 얘 사기 강박에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거 조용히 인감도 떠가지고 그냥 자기한테 딱 등기해놨어요. 그럼 얘한테 아버지가 을한테 자식아 등기 말소해 청구하잖아요. 등기는 여기한테 있지만 얘는 공신력 인정하지 않잖아요. 실소유는 누구요? 지금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갑한테. 물건이 누구한테 있냐가 중요해요. 얘한테 있잖아요. 얘가 얘한테 하는 거니까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기한테 있으니까요. 또 을한테 넘어갔어. 걔한테. 세우한테 넘어갔어. 이런 경우에요. 이거 지금 넘어가면 갑이 소유권을 그한 진정 명예 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거 받아주면 해요. 그럼 원래는 얘를 다 지워야 되는데 필요 없이 하는 거예요. 진짜 넘겼어도 원인 없이 넘어갔으니까 누가 소유권이요? 갑이요. 이럴 때 소유권 이전 받아주면 할 때 물권적 청구권이야? 소유권 채권적 청구권이야? 아직 누구한테 있다고 소유권이 갑한테. 물권적 청구권. 항상 물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채권적 청구권이 되니까. 그래서 아직 얘는 특히
공신력은 있지만은 아직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냐? 물권적 청구권이다 뜻입니다. 지금. 그 말이 지금 물권적 효과서를 판례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채권적 효과서를 볼 필요 없고요. 판례에 의하니까 물권적 효과서 판례는 원인행위의 채권 계약이 해제되면 이전하였던 그 물권적 효과도 당연히 소멸되고 이전된 물권도 등기 또는 인도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뭐냐 대천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소급대체형 기업권의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3자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시험이 엄청 잘 걸려요. 자, 제3자란 기업권을 보시면 제3자라 하면 붉은 글씨 보면 돼요.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히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오, 등기까지 돼야 돼요. 인도 있으면 인도까지 받아야 돼요. 완전한 취득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뜻입니다. 아까 전에 가발. 자, 여기를 봐보세요. 이 와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올라간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를 이자권을 하지 말고 이전됐겠네요. 여기다가 중도금을 1월 15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얘가 중도금을 1월 10일 안 줘요. 그럼 뭐예요 지금? 1월 16일 날 얘가 해제권을 행사했습니다. 해제권을 행사. 해제권을 행사했죠. 그런 경우에 우리 잽싸게 얘를 뭐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잽싸게. 배우한테 또는 우리 저세권을 수청하나 또는 계약력 있는 임대를 넣어야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제3자의 소유입니다. 또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언제냐? 얘가 1월 16일 날 해주고 행사했죠. 근데 얘가 언제냐? 1월 14일 날 했어요. 이것도 가능하고 지금 1월 16일과 1월 17일도 가능합니다. 1월 17일은 언제예요? 지금 등기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아침에 여기가 예컨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하거나 아까 아침에 중도금 줬잖아요. 예, 등기 돼 있었잖아. 그래서 중도금 주면서 내가 1월 10일 날 등기가 돼 있어요. 지금. 등기가 됐는데 1월 16일이 지금 등기가 됐는데 아직 등기 말소는 안 됐잖아요. 등기 말소하기 전에 이런 걸 이렇게 하거나 그 두 가지 다 된다 이 말입니다.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제3자한테 팔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대학령 임대를 줬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해제권을 행사한 후에 아직 등기가 말소하기 전에 뭐라고요? 얘를 팔았거나 전세권을 줬거나 임대를 줬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둘 다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세히 봐야 되는데 여기 해제 전에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호되는 거죠. 권리 취득하니까. 근데 해제 행사를 했어요. 해제를 행사했는 아직 등기기 전이야. 말소선.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그런 경우는 선이만 보호됩니다. 아니면 보호되지 않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네. 자세히 그 과정이 이제 쭉 나옵니다. 판례도 나오고 시험도 나오고. 자 보시면 자 거기 이제 3번에 3장을 보이면 있죠. 완벽한 등기를 인도할 완벽한 취득한 자를 말하고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대로 자 뭐냐 매수인
둘째 줄에 소유권 이등기들을 종로받는 미수인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그 다음에 계약력 갖춘 임차인이나 계약 해제 전 그 계약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가 계약을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얘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합니다.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얘의 권리를 침해 못하기 때문에 해제해서 무효가 되면 얘들은 다 사라지냐? 사라지지 않는다 뜻입니다. 해제권을 행사하면 다 원상 허용이 되잖아요. 듣기 있어서 만약 듣기 좀 넘겨졌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디귿번 따라서 그래서 거기도 해제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권 그 자체의 양수인이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다. 전부한 채권자는 뭐냐면 전문명령 받아서 채권이 기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에서 너 채권을 갑이 가져오면서 은한테 줘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부한 채권자 이렇게 썼네요. 전문을 받아서 그 채권을 받는 자 그런 자를 전부한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제3자를 계약할 수익자 등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 범위를 확대한답니다. 자, 불균실을 보시면 해제 의사 표시가 있는 후 그 해제 기한 말소 등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는 자도 선의의 3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합니다. 그래서 해제 후에 말소 전에는 선의 제3자만 보호된다 이 말입니다. 해지하기 전에는 뭐예요? 선악을 불문한다. 모르잖아요. 해제권을 하기 전에는 얘가 진짜 언제가 등기되니까 선악을 불문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등기한 후에 등기가 되어 있는 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의만 보여준다. 해제를 행사했는데 아직 등기 말소 안 했어요. 근데 1월 17일 날 얘들이 이래서 얘들은 선의만 되는 거고 해제권을 행사 전에는 진정한 등기자가 예의를 이제 알고 왜 등기 추정력 때문에 그래서 등기 추정 얘가 진정한 소유자라 범인들은 등기되어 있으니까 우리 진정한 소유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이든 선이다 이건 불문하고 갑이 제3자들을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해제권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보시면 1번, 2번, 3번은 아까 처음에 말한 내용 다 들어있어요. 1번을 보시면 뭐냐면 소유권 매수인 중간이네요. 두 번째 줄에 제3자가 매수인 때 됐죠? 그래서 매수로부터 다시 매매 계약 기한 소유권을 종료받는 경우 보호받는 제3조의 3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수인 2번을 보시면 뭐라고요? 계약 요건을 갖춘 임차인 둘째 줄에 보시면 주택 주인법의 소정은 계약 요건을 갖춘 임차인 그래도 3조에 해당하고 사망을 보시면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 채권자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도 제3자에 해당해서 보호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만 하면 돼요. 매수인, 계약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 가압류 채권자 이거만 아시면 되잖아요. 다른 거 다 이런 사람들은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항을 보시면 교환 계약에서 취득한 토지를 병이 갑으로부터 전득하고 자신은 앞으로 소유권 이등기를 마쳤다면 병은 을이 이겼다 주장하는 위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새로운 이행 관련 대로 민법 제3자에 해당한다. 교환 계약에서의 전득자.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던 사항에 갑과을과 교환 계약 딱 밑줄하고 그러면 전득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제3자다. 갑과 을 교환 계약을 했는데 갑이든 을이든 그걸 이전받은 전득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됐어요? 매수인이란 뜻이에요. 전득자라는. 예? 매수인의 뜻이에요. 제3자나 전득자나 막 이런 거 다
하여튼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자, 이런 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당사자고 을을 빼는 나머지가 뭐예요? 지금? 양수인이라고 쓰고요. 양수인에 넘어간 사람들 뭐냐? 전격자를 원래 전격자 누구냐 이런 말 아니고 그냥 갑과 을 사이에 양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3자의 오고 거기에 있는 이제 우리는 거기에 있는 2번 있죠? 2번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당하지 않는 거는 섞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다음 중 제3자에 해당하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는 거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해당 안 하는 거 해야죠. 그 다음에 저기 해당 안 한 거 2번에 동글뱅이 디귿번 그 자체 채권의 양수인 그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같이 하셔야 돼. 668페이지 2번에 3자의 범위 디귿번은 제3되지 않잖아요. 그 3자 해당하는 거하고 지금 있는 그 판례에 동글뱅이 1, 2, 3 같이 하셔야 된다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 딸랑 판례만 하시면 안 돼. 여기도 나오니까. 자,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아파트 분양 신청권이 전전 매매된 그냥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굵은 곳이 분양 신청권을 전전 매수한 자 3자 아니다. 이렇게 하면 분양 신청권을 전전 매수한 자 3자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자 토지를 이양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양수인은 제3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였죠? 자, 을이 지은 거야 쓸던 건물에 그러면은 제3자로 고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3번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 조건으로 전세